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오늘은 5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거듭축 공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증명 없이 우선은 그 결과부터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훈련을 좀 시켜드렸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풀고 네, 예시도 들어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그렇게 거듭축 공분의 성질을 배우긴 했지만 왜 그게 성립하는 겁니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짧게 그렇게 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 모기장에 있는 모기장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4번을 지금부터 쭉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개념 4번에 1번은 증명 없이 갑니다. 왜냐면 얘가 정의니까요. 왜? n제곱근 a라는 거의 정의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런 녀석을 n제곱했으니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a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녀석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가 있는데 자, 얘가 과연 n제곱근 a, b와 똑같겠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자, 얘는 증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크게 이런 구조로 가겠습니다. 지금 요 큰 녀석을 요 두 녀석을 a라 두겠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b라고 두겠습니다. 자, 우리는 a랑 b가 같은지를 알아볼 건데 뭘 통해서 알아볼 거냐면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걸 먼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증명이 되잖아요. 얘네 둘이 서로 같다가 증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말도 되느냐? 자, 그렇다. 요 a랑 b도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요게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 n이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이 같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2랑 2가 같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n이 2일 때나 짝수 제곱일 때는 이런 거일 경우에는 요게 여기서 여기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라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일 때는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a랑 b가 양수라면 얘도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였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 2의 제곱과 플러스 2의 제곱이 똑같다면 2와 2는 똑같다. 자, 그런 식으로 요게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는 그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a라는 녀석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있는 요 스몰 a랑 스몰 b는 여기 문제 조건 보시면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애들입니다. a랑 b가 a랑 b가 0보다 큰 애들이기 때문에요. 요거 절대 음수 나올 일 없고 음수 나올 일 없습니다. 둘 다 양수입니다. 양수를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a도 양수인 거고요. 얘도 양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b도 양수인 겁니다. 그래서 a랑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적용하셔도 괜찮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보일 건 a랑 b가 같냐를 보이기 위해서 누굴 보일 거냐? a를 n제곱한 녀석과 b를 n제곱한 녀석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이걸 보이게 되면 이걸 자동으로 보이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증명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정의가 뭡니까? 그렇죠. n제곱하면 ab가 되는 수예요. 그런 녀석을 갖다가 제가 만약에 n제곱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ab가 나와줘야겠죠. 정의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건 이 왼쪽도 과연 n제곱했을 때 ab가 나와주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 둘이 서로 똑같은 거니까 즉 a의 n제곱한 것과 b의 n제곱한 게 서로 똑같죠. 그럼 바로 무슨 얘기해 줄 수 있다? a와 b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한번 n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n제곱 해보시면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의 자, 전체 n제곱인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n이 이렇게 분배하듯이 지수로 갑니다. 지수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n제곱근 a의 n승 곱하기 n제곱근 b의 자, n제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또 정의에 의해서 자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인데 그를 n제곱 했으니 당연히 a가 나와야겠고 얘는 b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왼쪽도 n제곱 해봤더니 누가 나오더라? 그렇지,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a, b가 나오더라. 둘을 n제곱한 값이 서로 똑같네. 따라서 a랑 b도 똑같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양변 n제곱해서 같다 보인 거 말고는 없어요. 2번도 보겠습니다. 자, 2번이 아니라 3번. 자, 3번을 보시면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n제곱근 b분의 a와 똑같냐는 건데 아까 전에 적용했던 2번의 그 개념을 증명 테크닉을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요. 자, 오른쪽의 수의 정의는 뭡니까? n제곱하면 b분의 a가 된다라는 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n제곱하면 당연히 b분의 a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얘도 n제곱하면 과연 b분의 a가 나올까? 나오게 된다면 이제 둘은 서로 같은 건데, 이 둘은 서로 같은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해줄 거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요거를 내가 n제곱 해볼 건데 해봤더니 이거는 분배법칙 이렇게 지수 이렇게 n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n제곱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n제곱근 b의 n제곱분의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 얘는 b분의 a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왼쪽도 n제곱 했더니 b분의 a가 되어줬죠. 네, 오른쪽만 되는 줄 알았더니 왼쪽도 되네. 따라서 둘은 같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자,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이 있는데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똑같니? 묻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의로 갑니다. 얘는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애예요. 자, 그런 애를 갖다가 제가 만약에 n제곱 했습니다. 양변을 n제곱 했습니다. 자, 우변은 당연히 a의 m승이 나올 건 뻔합니다. 자, 그럼 왼쪽도 만약에 누가 나와준다면 a의 m승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 둘은 같은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물음표를 쳐놓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테스트 해봅니다.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을 제가 만약에 지금 전체 n제곱을 했어요. 자, 그래주면 얘네들끼리는 어차피 m 곱하기 n이기 때문에요. 위치가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해가지고 자, 어떻게 바꿔줘도 되겠느냐? n제곱근 a에 자 n제곱 해놓고 바깥에다가 m이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은 m이랑 n은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n이죠. m 곱하기 n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n 곱하기 m으로 이렇게 위치만 바꿔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n 곱하기 m이라는 녀석은 nm으로 이렇게 이런 관계로 이제 위치만 바꿔주면 될 것이다. 그래주면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냐? 정의에 의해서 n제곱근 a를 n제곱 했으니 당연히 a가 나올 것이고 그 바깥에는 m제곱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증명했습니다. 얘를 n제곱 했더니 누가 나오더라? a의 m승이 나오더라. 그러니 네, 둘이 n제곱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이 두 녀석은 애초에 서로 같은 녀석들이었다. 자,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겠죠? 다음입니다. 자, 5번. 5번에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고 우변은 mn 루트 a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정의는 m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인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바꿔서 mn제곱을 양변에다가 취해줄게요. mn제곱을 취해주면 우변은 일단 당연히 a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왼쪽도 mn제곱하면 a가 나와줄까?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 둘은 서로 똑같은 애일 텐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입니다. 얘도 과연 n제곱 mn제곱 하면 a가 나오는가. 자, 보시면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고 이 바깥에 mn승이 있습니다. 자, 그래주면 우선은 얘는 mn승이라는 녀석은 n을 밖으로 좀 빼줘서요, 이렇게 밖에다가 놔둬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숫자를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안에 있는 숫자는요 m제곱근 m제곱근 n제곱근 a예요. 자, 이거 정의가 뭐예요? m제곱하면 누가 나오는 수다? 그쵸, n제곱근 a가 나오는 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녀석을 갖다 지금 진짜로 m을 제곱을 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요 안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바깥에 n제곱은 그대로 있고, 자, 안에 있는 녀석이 n제곱근 a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네, 이런 녀석을 진짜 m제곱을 했으니까. 자, 그래주면 이제 바깥에 있는 애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자, n제곱근 a,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인데 그걸 진짜 n제곱 했어요. 자, 누가 나와요? 그렇죠, a가 나와야겠죠. 결과적으로 좌변도 mn제곱 했더니 a가 나왔어. 우변도 mn제곱 했더니 a가 나왔어. 둘이 부호는 똑같이 양수야. 그렇다면 네, 둘은 서로 같은 애였네. 이 둘은 mna는 mna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 끝. 자,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 자, np 제곱근 a의 np입니다. 자, 얘는 정의가 얘가 누구랑 똑같냐? n제곱근 a의 m승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할 행동은, 자, 오른쪽의 정의는 n제곱하면 당연히 a의 m승이 나온다라는 애입니다. 자, 그럼 얘도 과연 n제곱하면 a의 m승이 나와줄까?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직접. 자, np제곱근 a의 np가 있어요. 자, 요거를 바깥에다가 내가 n제곱을 해줄 건데, 자, n제곱을 해줄 때 우선 우리 5번에서 배웠던 것대로 요 n제곱근 np라는 녀석은 n제곱근 p제곱근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np는 n제곱근 p제곱근은 이렇게 np를 곱해서 이렇게 하나로도 합칠 수 있지만, 이 하나를 다시 이렇게 역으로 바꿔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안에는 a의 np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바깥에서 지금 n제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n제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정의에 의해서 요렇게 n제곱근 머시기인 거를 진짜 n제곱 했으면 당연히 안에 있는 녀석이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에 있는 녀석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서 p제곱근 a의 np승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p제곱근 자 a의 m승의 p제곱입니다. 자, 그래주면 요거 같은 경우는 통행료 이렇게 pp 이렇게 내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통행료 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a의 m승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없애려고 할 때 그 밑이 음수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짝수일 때 좀 까다롭잖아요. 밑이 음수인 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a는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양수를 m제곱 했는데 음수가 어떻게 나와? 네,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없애져 버리시면 a의 m승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왼쪽도 m승 해봤더니 a의 m승이 나와줬어요. 자, 따라서 네, 얘랑 얘는 서로 똑같은 애였다. 왜냐? 각각 n제곱한 게 똑같으니까. 그리고 둘이 부호도 똑같으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은 이렇게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히 1분 안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 수학을 잘하시려면 역과정을 잘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단편적인 예로 들어서 우리 참고 4번에서 y는 fx와 y는 gx가 있을 때 이 둘 만약에 연립해달라고 하면은 두 함수를 연립해달라고 하면 잘해요. 또 연립하면은 fx는 gx라고 연립 잘합니다. gx를 그냥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fxg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두 함수로 나타내봐 라고 하면은 그 과정은 잘 몰라 해요.
자, 방정식을 함수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각각 y는 좌변, y는 우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될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얘에서 얘는 잘하지만 얘에서 얘를 하는 건 좀 어색해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수학할 때는 역과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들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애들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가 n제곱근 ab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n제곱근 ab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치만 자, 얘들아, 내가 n제곱근 6이 있었어. n제곱근 6을 내가 n제곱근 2 곱하기 n제곱근 3이라고 이렇게 둘게 라고 하면은 네. 얘네들 해보니까 진짜 n제곱근 6이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요. 사실 얘는 얘이면 얘이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등호는 방향성이 양방향성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거면 요거다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우리 수학을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5번에서 배웠던 개념이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mn 제곱근 a로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얘는 요거이면 요거이다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거꾸로 만약에 너가 mn 제곱근 a를 만났어. 자, 얘를 제곱근과 제곱근으로 나누고 싶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줄 줄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12 제곱근 a라고 합시다. 얘는 제가 때로는 3제곱근 4제곱근 a라고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곱해서 12가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아셨죠?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6번에서도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12제곱근 a에 18제곱근이 있을 때는 나눠줄 수 있는 애가 6이 있네. 그래서 얘는 2, 얘는 3 되겠네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제곱근 a에 3승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반드시 나누기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나누기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변을 여기를 동시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n제곱근 a에 m승이 있을 때, 자, 위에 여기 양옆에다가 똑같은 숫자 p를 곱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p, mp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단편적인 예로 이런 걸 적용해서 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세제곱근 제곱근 5, 세제곱근 10, 그 다음에 6제곱근 120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고 했어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큰지 이렇게 대소를 비교해 달라고 했으면, 자,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서로 제곱근의 넘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몇 제곱근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하기가. 자, 그렇다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 제곱근의 넘버를 서로 통일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통일해 주기 위해서 편의상 요걸 2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래주면 지금 요 2와 3이랑 6을 통일해 주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죠, 6으로 통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6이 되기 위해선 양 옆에 지수와 여기 제곱근 앞에 넘버에 똑같이 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해주시면 6제곱근 5에 3승 되겠고요.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는 2를 양쪽에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자, 3은 6이 되겠고요. 안에 있는 애는 10의 제곱, 2를 곱했으니까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6제곱근 그냥 120. 딱히 할 거 없습니다. 6제곱근 그대로니까. 자, 그럼 이제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애는 5의 세제곱은 125 나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애는요 100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애는 왼쪽, 그 다음 큰 애는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이런 순서대로 대소가 비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6번 성질은요 나눌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이 상태에서 곱할 때도 쓰인다는 거, 양변에 같은 걸 곱해도 된다라는 걸로 쓰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습니까? 네, 양방향성입니다. 양방향성, 수학에선 양방향성으로 갈려주는 건 무조건 역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입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지수의 확장 단원 개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